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빼놓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는 오늘 사실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있었고 포토제닉이 많이 등장하긴 했거든요. 김용태와 권성동의 만남, 이제 그 신경전처럼 보이는 사진인데 전혀 저는 뭐 신경전 따위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권성동한테 악수 건네고 표정이 그냥 안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지 뭐 VS 보도처럼 vs 보도로 굳이 할 만한 건도 아닌데 이게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 이유는 알겠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거취 문제를 가지고 일단 물러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용태는 임기가 남아있다라고 일단 버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미 비대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 차원의 어떤 의결을 하겠다고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비대위원이 없는데 의결을 어떻게 해? 그냥 자기가 개혁적이고 내가 이런 선언적 의미의 개혁안들을 던졌다라는 어떤 뭐 이력만으로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건 친한계와의 물밑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뭐 보수 진영 안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자기 정치가 관철될 거냐의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당권파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선거가 끝나면 김문수, 김용태가 다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지금 김용태는 안 나가고 있고 김문수는 뭐 말버스를 타고 다니네, 뭐하네, 덕거리를 잘하네 이러고 있으니까. 플라워포 돌리고. 네, 본인이 근데 여론에 밀려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를 사퇴하긴 했지만 일은 또 본다는 거잖아요. 6월 말까지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이 아직 다 망한 게 아니다. 덜 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반성과 쇄신과 성찰에 어떤 제스처라도 취하면 이 제스처 에 고개 숙이는 연습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덜 망했다라는 게 정말 어정쩡하게 망했다라고 지금 저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김용태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9월에 하자 그래서 6월 말 임기를 한 2달 정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왜 가능하냐면 이 상황을 누구 하나도 정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쪽을 쳐내든 저쪽을 쳐내든이라도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어정쩡하게 그냥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오늘도 총 5시간 만에 아무 결론도 못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 지금 전 후보는 왜 그러고 있겠어요? 김문수도 쳐낼 수가 없는 거야. 친한하고 친이라고 싸운다고 하지만 친한은 숫자도 밀리고 있지, 한동훈은 돌돌이 돌리고 있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권성동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김문수 한덕수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쳐놨으니까 나서서 지금 정리한다 말도 못 꺼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저거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만들래. 이런 얘기 하니까 김용태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던져볼까?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질이 멸렬하고 있어서 차라리 정리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처럼 네네. 우리 천막당사 다 납작 없앱니다. 기존 정당들 제도 다 없애겠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뭐 뻔짜의 결말로 저는 흘러갈 것 같아서 도로 또 친윤 뭐 시즌 한 3, 4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당에서 시켜줘야 돼요. 네. 스스로 정리할 힘이 그럴 없으면. 가능성이 높고, 이제 특검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범친윤이나 특히 찐윤으로 불리는 분들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해서 이 당의 소멸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게 보지만, 당분간은 뭐 어쨌든 숫자가 굉장히 많은 구당권파인 범친윤계가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국민의힘의 주류로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일단은 그에 대응하는 세력은 지금 제일 큰 덩어리는 친한계밖에 없잖아요. 근데 큰 덩어리로 하기에도 수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18, 압도적으로 20? 밀려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또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가진 태생적인 문제가 한계가 있죠. 영남권 의원들은 움직일 생각도 없어요. 이도저도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지방선거 총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상황에서도 40% 얻는 게 자기네들 선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예. TV 토론에서 그렇게 망하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얻고 예. 친한계가 이 정당으로는 보수정당 못한다라고 해서 나간다. 선도 탈당 한 20명 하고 예. 그다음에 뒤따라서 그래 그럼 나도 나가야 되나 한 20명 나가고 진짜로 TK, PK 일부 의원들만 남아서 한 60대 예를 들면 한 45의 구도를 만들 수 있으면 네. 있었다면 네. 45가 먹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구도가 됐고 이준석 후보가 내심 기대했던 건 그런 그림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그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더 오랫동안 지리멸렬하게 망해갈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하와이안 폴리틱스를 하고 계시는 이 홍 의원님께서는 네. 예언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추경호나 중진 중에 이 비상계엄과 연루성이 나오면 이 정당은 유연정당 해산 나간다. 네. 그 상황을 대비해야 돼. 자, 나는 하와이에서 그 상황을 기다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뭐 이제 강론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저는 사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어차피 특검 들어가서 이게 뭐 게이트급의 수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연관이 없느냐?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연관이 있는 게 내란 특검만 있겠습니까? 최혜병 특검도 지금 연루돼 있는 인사들이 있고 김건희 특검도 사실 네. 무시 못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핵심 인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연루된 인사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수사 족족 받다 보면 다 예. 각계급파 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정당 뭐 청구 안 해도 어차피 이 정당 자체의 존립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고 좀 보는 시각이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 당을 누군가 먹긴 먹을 것 같고 저 당은 영남 자민령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 정당에서 내가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저 당을 뽀개고 내가 나와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고 한동훈 세력밖에 없고 돌돌이 들고 나와요. 돌돌이 들고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한동훈과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은 또 뭐 이준석 같은 부류의 정당이 저기 이게 예. 그러니까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선거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목소리를 내고 나왔을 때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30명, 40명 정도로 모여가지고 네.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몇 퍼센트, 10%, 15%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팔로를 찾는다라는 것이 일부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선거 1년 뒤에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자기네들이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곳을 확보해 놓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고요. 그럼 영남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라겠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 흐르고 좀 안정되고 잊혀지고 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갈 인간들 떨어져 나가고 말한 것처럼 수사받아서 잡혀가고 나면 예. 그리고 또 어디서 누구 하나 데려다 쓰지. 이 생각이 더 편하잖아요, 살기. 어차피 내 신상에 특별히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누구라도 자꾸 한동훈 대표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양반이라도 뭔가 좀 확실한 걸 좀 보여주고 국민들 보기에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저런데 한동훈 예를 들어서 그 생각도 많이 했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6월쯤에 의원들 전부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탄핵 이거 정말 개헌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앞장서 탄핵시키겠다 하고 한동훈 추대하고 했으면 이 선거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동훈도 그럴 역량을 안 보여줬고 국민의힘에서 더더군다나 그럴 역량을 못 보여줬잖아요. 예.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누굴 믿고?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좀 짧게 단답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는 열릴까요? 네. 열립니까? 네. 저는 그 가능성도 뭐 지금 전당대회에서 못 열어? 아니 왜냐면 9월 전당대회 개최를 김용태가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전 9월에도 안 열릴 것 같고. 뭐 시점이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지만 언제가 열게 하겠지. 전당대회 없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죠. 지금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럼 전당대회 가신다고 보는 거죠? 아니 전당대회는 열겠죠. 그러고 나서 뽑았는데 또 비대위 가겠죠. 전 전당대회 안 열고 또 아이, 비대위 갈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뭐, 왜냐면 결과는 16일 원내대표에 또 범친윤 내지는 찐윤이 뽑혀서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를 또 구성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네. 결국엔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죠.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를 치르겠지. 하겠죠. 제가 가정했던 시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을 누군가 물리적으로 깨고 나가서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 전당대회는 가능한데 그 전까지는 전 전당대회를 안 할 것 같아서 아예 못할 것 같다. 이 가정이 설립이 된 것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려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남아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로 친한계가 승부를 봐가지고 당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당대회 이 생각은 저랑 똑같으시네요. 전당대회 룰에 대한 세팅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거가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그건 현행 불가능해요. 룰대로, 그러니까 과거 했던 룰대로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을 깨는 사람이 결국 한동훈일 것 같다. 뛰쳐나온다? 뛰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온다. 근데 한동훈은 뛰쳐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의도의 문법상 한동훈이 빼지어야 같이 뛰쳐나가는 건데 한동훈은 잃을 게 없어요. 여기 있나? 여기서 미움 사는 거 어차피 알고. 근데 예를 들면 거기는 비례도 있고 뭐 여러 명 있는데 여기들이 그 유명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예전에 개혁신당 할 때 왜 안 나갔어요? 국민의당인가? 왜 안 나갔어요? 그거 배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재기 시작하겠죠. 그러고 뭐 움직일 것 같으면 내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뭐 더 좋은 자리 공천 줄게. 이러면 못 나가요. 공천권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들쳐 깨고 나가도 한동훈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그 한동훈 나가는 거죠 그냥. 네.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 아주 직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전국 정당을 안 만들고 한동훈 같은 사람은 딱 이렇게 수도권 원포인트 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수도권에서만 승부를 보려고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해봤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그게 탄력을 못 받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제3지대인데 네. 대선도 아닌 지방선거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탄력을 못 조직도 받아요. 예를 없고, 들면 지역은 다 뿔뿔이고 지역이 이익관계 다 얽혀 있고 거기 또 얘기한 것처럼 중앙당에서도 그 자리가 자체가 죄송하지만 어떤 지역은 그냥 중앙당 공천이 그냥 결정지는 곳들 있잖아요. 난 이런 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니 야, 이상한 사람이네. 지금 왜 약을 비워? 없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네. 이런 그림이죠. 한동훈이 나가서 서울시장을 나가. 그래서 정권 심판을 걸어. 네. 그래서 나가. 네. 근데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뭐를 걸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전폭적인 뭐 예를 들면 정책적인 힘,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걸 걸어. 왜 서울시를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냐? 그럼 못 이겨요 구도상. 그럼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더하기 한동훈 더하기 홍준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명태균이 명예당대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셋이 만에 하나 뭉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셋이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당대표가 되면 그 둘은 떨어져 나간다. 그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삼국지를 예. 조조, 손권, 유비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간다. 그래서 그렇죠. 네. 셋이 합의해서 전화통일을 이뤘다. 네. 이런 스토리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냐면은 어차피 저는 영남 자민련 강원 일부로 이제 한정돼서 국민의힘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을 이제 분리해서 보수 정당이 이제 지역 정당화 되는 그럴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내다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어디까지 시나리오고. 자, 마지막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더 연장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거를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원포인트로 또 법사위원만 예를 들면 다른 자리 포함해서 네. 그것도 아니고 법사위원만 달라는 건 의도가 너무 뻔한 거고 야 우리는 기사 날 게 한 줄도 없는 거냐? 질문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차원의 발상이지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는 야당 쪽에서 법사위원장 했으니까 이번에는 순서 맞춰서 여당이 할게. 알고 보니까 다 더불어민주당이네. 이제 이런 개그가 나온 거죠. 저번에 야당이 했으니까 이번에 여당이 할게요. 우리가 하는 게 뭐 문제 있어요? 우리 이제 여당인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거리로 선거를 해갖고 그 중간에 바뀐 건데 그거에 맞춰서 달라고 하는 거는 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이 6월 13일에 이제 그 사표를 내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끝이다. 이제 본인 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검법 다 찬성해 줄게요. 우리 잘못했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협조할게. 그런데 그 대신 법사위원장은 우리 줘요. 뭐 이렇게 나와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특검법을 한 270표로 통과시켜 볼까?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딜이 붙는 거지. 그게 아니라 주진우 의원이 그냥 언론에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를 받아줄 리가 이게 진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별명이 날먹 선생이에요. 날로 먹는다고. 예, 모든 걸 다 날로 먹으려고 하신다.